네, 큐브의 키워드는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의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로 확인이 됐습니다. 머리 부위에서 발견된 상처는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국과수의 부검 결과와 함께 앞으로의 경찰 조사 방향은 어떻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님, 이 지금 두 개의 좌열창, 그러니까 이걸 찢긴 상처라고 부른다면서요. 머리 부분에서 두 개가 상처가 발견된 건데 국과수의 부검 결과 이게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머리 부분에 처음에 이제 상처 두 곳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게 직접적인 사인과 좀 연관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었는데 국과수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오히려 익사다 이렇게 추정이 됐습니다. 익사인지 여부는 부검을 할 때 그 사체에 남아 있는 이 기도와 폐에 플랑크톤이 검출이 되는지 이 부분을 판단을 하는데요. 네. 그 플랑크톤이라는 건 물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기도와 폐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된다라는 거는 물 안에서 물을 들이마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고 물 안에서 물을 들여마셨다라는 거는 물이 빠질 당시에 살아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토대로 국과수가 이거는 익사가 직접적인 사인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일부 일각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이제 제기한 바로는 이 사인은 익사이지만 익사가 되는 그 과정에서 다른 어떤 외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머리 상처라든지 이런 부분이 존재했기 때문에 물에 빠진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판단 근거로 작용하지 않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익사를 했을 때 익사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뭐 폐나 기도에 남아있는 플랑크톤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라서 이게 물에 빠져서 그러니까 사망을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은 밝힐 수가 있는 거고 그 익사를 하기까지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남아있는 상황으로는 사실 밝히기는 좀 사실 어렵습니다. 어떤 네. 힘이 작용했다든지 실족했다든지 이제 이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익사라는 것은 어떻게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앞서 근데 이제 제가 박주희 변호사께도 여쭤봤습니다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혹시나 외부에 어떤 압력이 있었던 건 아닌지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던 건 아닌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또한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에 국과수가 밝혀낸 것은 전체 사건의 좀 일부라고 볼 수 있겠고 뭐가 배제가 된 거냐면 이제 숨진 채로 입수된 것은 아니다. 네. 정도가 배제된 나머지 여러 가지 갈래의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 그런 조사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인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익사 이전에 입수를 그럼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족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해서 예. 입수하게 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야 되는 더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몸에 나 있는 상처 같은 경우도 그 상처가 입수를 한 다음에 혹은 숨진 다음에 이제 어떻게 발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입수 전에 발생한 것인지 이런 네네. 부분도 다시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망에 이르는 경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유가족 측에서도 익사로 추정되는 것 그 자체는 그렇게 의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 그 전에 경위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손정민 군의 부친께서도 이제 물에 들어간 경위는 어떻게 된 것이냐 이제 그거를 밝혀달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주류 구입 내역이 공개가 됐는데. 예, 이게 참 어느 정도의 양인지 저는 좀 가늠이 어려운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친구가 이걸 거의 다 마셨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해가지고 이 내용이 공개된 것이죠, 변호사님? 네, 처음에는 이 소주 한 병과 막걸리 두 병을 마신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 영수증, 그러니까는 정민군이 보관하고 있던 영수증을 토대로 그렇게 추정을 했던 건데 네. 그 외에 이게 어떻게 밝혀졌는지 모르겠지만 영수증으로 밝혀진 건지 아니면 카드 결제 내역을 밝혀진 건지도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밝혀진 거는 이제 9병을 이제 마셨다라고 했는데 예. 그 9병의 양이 어마어마한 게 그 중에 640ml의 소주를 두 병을 샀다라는데 그 예. 640ml라는 거는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소주 11배의 양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두 명이 아무리 성인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두 명이 이걸 거의 다 마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걸 다 샀다고 이걸 다 마셨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이제 언급이 나온 게 있긴 합니다만 주류 구입 내역이 공개됐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그러니까 술 양이 공개가 됐다고 해서 이만큼의 양을 다 마셨기 때문에 혹시나 뭐 취해서 뭐 이런 어떤 의문점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샀다고 해서 다 마신 건 아니기 때문에 연결지을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 더불어 드리고요. 아들이 생전에 물을 싫어하고 무서워했다라고 이제 손정민 씨의 부친이 이 사진을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입수 경위가 결국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아들이 자발적으로 입수를 했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유족 측이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네.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친구들하고 과거에 놀러 가서 찍은 그 사진인데 보면은 다른 친구들은 신발이라든지 양말을 벗고 있어요. 그것은 물가로 가서 발을 적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예. 근데 이번에 실종자분만 이제 신발, 양말을 다 신고 있는 그런 사진이고 살짝 비교적 좀 물가에서 더 벗어나 있는 네. 그런 미세하게나마 그런 모습이 또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전에 그렇게 물을 좋아하지 않아서 가까이 가는 거를 즐기지 않았었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이런 습성에 비춰서 보면 그날도 본인이 뭐 물가로 걸어간다거나 혹은 네. 살짝 입수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사고로 더 깊이 들어가서 익사를 당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네. 예, 그것을 이제 이 사진으로 유족 측에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저런 그 손정민 군 부친의 주장이 나온 배경을 보면 아까도 제가 잠깐 조심스럽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뭐 술 내역이 공개가 된다든지 혹시나 취했기 때문에 물로 스스로 입수를 해서 뭐 어떤 이런 사고와 관련된 가능성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우리 아들은 이 정도로 물을 싫어했다라는 취지에서 이 사진이 공개가 됐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격자의 제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룹별로 나눠보면 참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수사에 도움을 주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실종 당일 손 씨와 친구가 마지막으로 함께 목격된 게 오전 3시 38분이고요. 이후에 친구가 홀로 목격된 시간이 오전 4시 20분에서 30분 사이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시간 사이에 이 지점 사이에 행적을 밝혀내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목격자들의 증언이 중요한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2시간이었는데 점점 이제 줄어들고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나타나면서 점점 추정 시간대가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3시 38분에 이제 정민 씨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거고 4시 20분에는 또 친구 혼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사실 정민 씨가 물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3시 38분과 4시 20분 사이일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예. 근데 지금 4시 20분 사이 4시 20분에 친구가 발견된 장소가 약간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될 것 같은 게 이 3시 38분에 이 손 씨와 친구가 발견된 데는 잔디밭이었어요. 예. 잔디밭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거를 이제 목격이 됐는데 4시 20분에 친구가 발견된 장소는 한강 쪽에 있는 경사로였거든요. 좀 더 예. 강 쪽이랑 이제 좀 더 접한 부분인데 예. 왜 여기로 옮겨갔으면 과연 옮겨갔을 때 손 씨와 친구가 둘이 같이 갔을지 아니면 친구만 갔을지 이 부분이 밝혀져야지 최종적으로 손 씨가 물에 빠지게 된 물에 들어간 된 계기까지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 김수인 평론가 이게 어디까지 추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아까 이제 박주희 변호사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 강기슭이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강 근처에서 둘이 아닌 혼자 있었던 게 목격이 됐다는 점, 뭐 이제 이런 점들을 비춰봤을 때 특히 또 강 근처였다고 봐야 된다는 점,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것도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이 열려 있을 수가 있겠는데 결국에는 이건 뭐 확신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네. 이 친구의 행적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됐다. 단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될 것이고 이 사이에 뭐 친구만 목격이 되는 것이지 실종자분은 목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친구가 이제 그 어떤 실종자의 실종 상황이라든지 과정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 이것을 그쪽에서 확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사의 혐의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함께 있었던 친구와 또 그 가족의 서로 간의 통화라든지 가족이 이 공원으로 나가는 과정 또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들 그리고 핸드폰을 또 이 친구가 갖고 있었거든요. 실종자분의 핸드폰을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계속 다 퍼즐처럼 일단 맞춰봐야 되는 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에서 프로파일러 면담,
그러니까 정민 씨의 친구를 경찰이 재소환해서요. 변호사가 동행한 상황에서 프로파일러 면담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왜 했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섣불리 누군가를 의심을 하거나 아니면 결론을 정해놓고 그 사안을 포섭하는 일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막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의혹이 제기될 만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친구가 다시 부모와 함께 다시 한강을 찾은 점이나 그 당시에 손 씨의 부친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 등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손 씨의 부친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뭔가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건 아니더라도 경찰 입장에서는 다양한 모든 결론을 열어놓고 수사를 한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큐브는 두 가지 주제 함께 나눠봤고요.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사건 내용들 다뤄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